그게 이제 또 하나의 느껴지고.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기업의 경영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도 지금 큰 산업 질서의 재편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전환 질서로 재편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본인들도 방향들이 막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상장 기업 이익 같은 걸 보면 이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방향을 잡아서 그렇죠. 한쪽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건 못 잡은 상태. 그렇죠. 자동차 산업도 지금 변화의 시점에 있고 미디어 산업도 변화의 지점이 있고 모든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큰 제조 변화의 산업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상황이 있고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쟁 위기, 경쟁 압력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 전망의 어떤 불투명성. 자, 이런 부분이 오면 기업은 우선은 좀 대기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좀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뽑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전환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질문도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이런데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 취업준비생들한테 물어봐요. 이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더 가냐면 시험으로 더 가는 겁니다. 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쪽으로 더 몰리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네네. 왜냐하면 그래도 뽑는 수가 일정하고 시험 준비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을 책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공부하면 그래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내가 부지런하면 조금 더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잠을 덜 자면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뽑는 수도 변동도 크고 뽑는 문제들도 예를 들자면 과거 유명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 뽑을 때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과 현대자동차의 연관성을 적으시오. 자,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나마 역사적인 지식도 물어보고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 현대자동차가 마구 성장할 때 여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로도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도 한번 내보는 거죠. 전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낼 때가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자동차가 지금 산업이 큰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네는 혹시 아니? 혹시 너네는 준비하고 있니? 자, 그런 사람 우리 같이 갈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어디서 배워요?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죠. 그러더니 분이 스터디 모임 나와도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더 잘한다고 해서 더 잘 뽑히고 이런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의 자동차 회사 창업해가지고 그렇죠. 왜 현대자동차 그렇죠. 신입사원으로 테슬라를 들어가요. 가야죠. 그런 문제는 뭐 우리가 뭐 다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방향성을 거죠.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공무원 시험 이쪽으로 몰리는 거는 사람들의 필연적으로 지금 염소몰이 하듯이 저는 그쪽으로 몰고 있다는 사회가 거예요. 그렇게 몰고 있죠.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제조업 분야에 적은 수가 뽑는데 제조업 망할 것 같아. 뭐 지금 다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사업이 지금 조금 더 화랑에 있고 하지만 또 언제 중국에서 뒤처질지 몰라. 과연 여기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린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러한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감을 못하는. 제가 독일에서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가장 큰 주도이자이퉁이라는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하고 혁신 담당하는 팀장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독일 유학하셨죠? 네네네. 독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가. 취업은 잘 된대요. 요즘 독일은 뭐 시험률 엄청나게 나왔고 사람이 없어서 뭐 난리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취업한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취업한 젊은 회사 한 5년 차까지가 우리 회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데 기업 경영인들은 되게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도 없죠.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씩 하는데 자기네들은 불안한데 그게 또 독일 스타일이잖아요. 네, 더 천천히 가죠. 그러다 보니 이 속도에 즉 이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 마음의 어떠한 속도와 이 경영진들의 이 천천히 가는 속도가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식의 욕구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주도자이퉁도 그들을 위한 특별 지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뭔가 공부라도 해서 뭔가 같이 토론이라도 해서 기업 내에서의 어떤 힘도 생기게 하지만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서비스를 뭐 주도자이퉁도 좀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생기는 것은 이런 방향성의 충돌들이 대단히 큰 그러니까 일자리의 축소가 만들어내는 여파인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또 뭐 학부모로서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실장? 저희 애는 뭐 야구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아직도 하나의 신화가 있는 게 그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도 기업은 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은 자기 방향 알고 있고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고 약간 믿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업들도 지금
좀 혼란이 보이는데 문제는 학생들은 거기다가 이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미래를. 근데 심지어 요즘은 이런 시도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어떤 인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말 낱낱이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다 기업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뽑으니까. 그래서 뭐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보게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왜 삼성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거를 웹에다 이제 넣어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업에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막 생겨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 뭐 다 시도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들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 취업준비생들 보고 그걸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너의 데이터가 여기 남겨지니까 기업들로 전달이 되고 너도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 고용센터 같은 데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 뭐 하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학생들이 하다가 다 중간에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그 이제 고용센터에서도. 근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낱낱이 평가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평가를 다 했는데 너는 자동차 기업이 나왔어. 근데 저는 사실 미디어에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 데이터는 거기 딱 들어가서 미디어 기업 쪽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자동차 기업에서만 그 지원 요청이 와.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과 지금 우리 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조금 매치가 안 되고 특히 이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더더군다나 매치가 안 되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취업을 위한 공간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뭐 크게 볼 때 두 가지에서 하나의 인성을 기우고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필요한 인간상을 만드는 하나의 교육도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후자가 과거에는 전자만 어느 정도 되면 그렇죠. 후자는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니 큰 문제 없이 나왔는데 이 후자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과거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지방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취업난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뭐 교수들의 어떤 승급 심사에도 몇 명 취업시켰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멘토하고 상담하고 이런 매칭하고 유령회사 만들어서 가짜 취직도 한번 시켜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전반적인 전체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우리나라가 봤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전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까지도 그 여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도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필요해. 그러면 대학도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기업도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고 불안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피해는 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이. 좀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